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대통령실은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 등 여러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늘 열려있다고 하는데 무슨 저런 말장난이 다 있나 싶고요. 게다가 추경 30조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 추경안을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걷어차버린 거고요. 지금 뭐 같은 당 사람한테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애초에 야당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경원 씨의 사의 표명도 순방 귀국 때까지 무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일이나 해라,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나경원 씨는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방금 전 저출산이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을 윤 대통령이 해임시켰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나경원 씨 꼴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감히 나한테 도전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한테 힘을 전부 다 쏟고 있죠.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윤희석 씨가 김기현 씨 공보총괄로 간다고 하고요. 이런 윤희석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기현 씨를 밀고 있습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은 하다하다 이젠 종북 주사파라는 말까지 끄집어 올리고 있네요. 종북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살을 치며 반대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대공수사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며 보고까지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견해를 설파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의중이라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됩니까? 결국 저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정부의 대공 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종북 운운하고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띄우고 있는 셈이죠. 최근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간첩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유독 많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간첩이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관련한 내용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국정원의 몸집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국정원 개혁도 전부 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신원검증센터를 이달 초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평을 수집하는데 국정원이 신원조사에 사령탑임을 공식화하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50명 규모의 경제협력단도 설치해서 이건 옛 아이오 제도의 부활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한 간첩 얘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이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특별사면에선 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국정원 관련자들 대다수를 사면 복권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죠. 이러니 공안사건 조작을 규탄한다, 피의사실 유포를 중단해라,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국정원에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어떤 짓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전에 안기부라든지 그들이 했던 짓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회의원까지 사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찰 문건 작성에 국세청, 검찰, 경찰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신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최근 이명박 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들도 풀려난 마당에 우려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보다 더 자세한 생각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또 간첩 잡는다고 사건 조작하고 안보 지킨다고 사람들 무자비로 잡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러다 조만간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부활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전두환을 그렇게 존경한다더니 진짜 그 시절로 가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우회사과라는 희한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사실상 사과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 모욕하는 친일 굴종 외교를 당장 멈춰라, 우리 기업의 성금으로 배상 문제 해결하고 일본 기업의 성의 표시를 구걸하는 정부와는 피해자와 국민을 절망스럽게 했다. 지금 국민들한테 친일 굴종 외교 3종 세트를 선물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 이거죠. 과거사 청산을 피해자 청산으로 변질시키고 일본 국어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본의 재무장을 두둔하고 일본의 위안부 문제 축소에 적극 대응하기는커녕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삭제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후로도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체 핵보유 발언에 미국 정부도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 중국엔 무시당하고 일본엔 굴종하고 미국엔 골칫거리가 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짓이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하려 하고 수사를 빙자한 장난질을 검찰에선 치고 있고 정말 기가 차단 말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방금 전 4시엔 당원존에서 생방송을 시작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앞부분부터 다시 돌려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